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경주가 3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맑은 하늘에 낮 기온 20도를 넘어가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 최고 21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늘 자외선 농도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보호 안경과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에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을 계기로 북한이 철길을 열어주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동해선이 지나는 포항은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 철도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차 BMW가 올해부터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유라시아 물류망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거친 뒤 핫산 기점에서 다시 남으로 내려와 중국 다롄 인근 잉커우항에서 배로 부산항으로 가게 됩니다. 유라시아 물류망을 이용하면 기존 해상 수송 기간 60일보다 무려 25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핫산 기점에서 북한 나진을 거쳐 동해선을 타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 독일에서 포항까지 보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길이 열리고 앞으로 한북러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 포스코와 삼성, LG 등 경북에 생산지를 둔 기업들이 유라시아 물류망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Потому что этот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в лог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и, но и вс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адеждам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но и России по возрождению проекта Хасан-Раджин.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끊겨 있는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간 104.6km 구간을 복원해야 하고 동해 중부선 영덕 삼척 구간은 2020년이 돼야 완공됩니다. 대륙철도의 대부분 노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러시아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물류가 충분한지 철도 운송이 경제적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운송 상품 개발에도 뛰어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운, 철도, 육로를 잇는 유라시아 복합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철의 실크로드가 곧 열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북방 경제시대가 찾아온다며 포항이 거점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대만 후보는 지난 2014년 북한 나진에서 러시아 유연탄을 포항으로 운송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러시아와 중국 동북 삼성에 화물과 여행객을 유치하는 등 포항을 북방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강점을 살려 영일만 대교 건설과 기계 신항만 고속도로,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를 앞당기고 영일만 신항과 포항공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김관용 지사 퇴임 직전 신규 축제 개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 문화관광축제를 새 도지사 취임 이후인 9월 달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인연을 맺어온 세계도시 91개국 180여 단체를 초청해 올해 처음으로 6월 21일부터 나흘간 축제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임을 10일 앞둔 도지사가 도비만 10억 원을 들여 새로운 국제 행사를 여는 데에 대해 비판이 안팎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월성 원전의 사용유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이른바 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셉니다. 주민 동의 절차는커녕 관련 법률과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성원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과 인접한 양남면 주민 1000여 명이 한수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저준이 방패장을 유치할 때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지을 수 없다고 특별법에 명시하고도 한수원과 정부가 월성의 맥스터 등 건식 저장 시설을 이미 건설해 가동 중인 것도 문제인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수원 측은 원전 부지에 딸린 관계 시설로 법에 명시된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방법도 계획도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맥스터는 결국 고준위 방패장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주민 동의 절차와 관련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맥스터 건설을 추진하는 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안전규제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 어떤 또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신뢰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맥스터 건설에 대한 부분만큼은 너무 법이 없고 안이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현재 맥스터 추가 건설을 심의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안전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전 부지 내 시설도 방사선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안전규제 로드맵을 만든 뒤 2022년까지 관련 법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 조치들은 이번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때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없어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적용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행법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미 들어와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규제 시스템에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 현재 맥스터 건설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맥스터 건설부터 바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국내 원전에서 유일하게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해 운영 중인 월성원전. 과거의 안전 규제가 부족했고 고쳐야 한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정책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런 신뢰 위에서만 민감하기 그지없는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북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14명을 1차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의원 후보는 포항 5선거구 김성관 후보 등 3명이고 기초의원 후보는 안동 지역의 3명을 비롯해 포항과 김천, 경산 각각 2명씩, 경주와 칠곡에서는 1명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앞서 중앙당 공관위를 통해 포항시장 후보로 이창균, 경주시장 후보는 송경익 씨를 각각 공천했습니다. 경북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용 펀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창규 후보는 총 10억 원을 목표로 다음 달 10일까지 펀드 모금을 진행하고 선거가 끝난 8월에 연 2%의 이자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종식 후보도 법정 선거비용 상환액인 15억 원을 목표로 펀드 모금을 시작했고 안상섭 후보는 후보들 중 가장 빠른 2월에 펀드를 출시해
이미 10억 원 넘게 모금하는 등 선거 펀드 운영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요즘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 교육에 코딩이 도입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농촌 지역의 학부모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코딩 교육이 열린 의성군립도서관. 초등학생을 위한 언플러그 코딩서부터 중학생의 사고력 코딩, 고등학생의 C 언어까지 코딩 세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학부모들이 먼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엔트리, 스크래치, 앱 이벤트 등 무료로 코딩을 배우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됐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사람들은 의성군 안계면과 주변 지역 학부모들로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코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그러려면 컴퓨터와 대화가 중요한데 그 대화의 매개체인 코딩을 배워놔야지 좀 더 저희 4차 산업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법을 모색하는 코딩 교육은 수학, 국어, 공학 등 모든 교과와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적응력,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가더라도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면 어느 곳에 가도 부서지지 않고 적응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인에게 생소한 컴퓨터 코딩이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코딩 교육이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 의무화됐고 올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코딩 교육은 AI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현재의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부각되는 미래를 먼저 준비하자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성인들 사이에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세계적인 의료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포항에 2022년까지 186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난 2008년 포항 테크노파크 2벤처동에 생산시설을 마련한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2022년까지 3벤처동과 5벤처동에 추가로 투자해 60여 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의료기기 부품을 생산해 전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개 연구소와 포항, 경주, 성남 3곳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산물 품질관리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포항시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순 건조 수산물은 식품 안전 기준이 없지만 포항에서 생산되는 과메기, 마른 김, 마른 오징어 등 1차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생산시설의 위생 상태 확인을 비롯해 일반 세균과 대장균, 기타 위해 요소 검사, 생산자 실명제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품질 인증 승인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 사드 장비가 처음으로 반입된 뒤 1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소성리가 1년 전보다 더한 전쟁터가 됐다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핵심 장비들이 성주 사드 기지로 옮겨집니다. 4개월 남짓 흐른 9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고 11월에는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이 반입됐습니다. 이달 들어선 국방부가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공사를 한다며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시도하면서 주민과 경찰 간의 3차례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에워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과 반대단체는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촛불 정부의 6가지 긴급 과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 사드 적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평화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기 힘든 거 정의롭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민주 대통령이고 백성이 원하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해외 언론도 주민들의 피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tamos aquí ahora porque yo creo que este pueblo es el ejemplo de cómo pueden afectar los conflictos de los grandes líderes a la vida concreta de personas y pueblos pequeños como este. Y empatizamos mucho con la gente de aquí que lucha para defender sus derechos. 국방부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면 제주 강정마을처럼 장기적인 대치와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가 처음으로 반입된 지 1년,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곳 소송리에는 더욱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 동궁원이 꽃 단장을 하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버드파크와 식물원으로 구성된 동궁원은 붉고 노란 튤립 마녀분이 만개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사진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개장한 동궁원은 지금까지 185만여 명,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찾고 있는데 요즘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순회전이 어제부터 한 달 동안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색으로 말하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색감이 뚜렷한 회화와 판화, 그리고 설치 작품 등 37점이 전시되고 하루 2차례 작품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경주문화재단은 또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한수원과 함께 이와이 슌지 영화 러브레터의 명장면과 OST를 라이브로 연주하는 콘서트를 어제 저녁 8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지역대학의 재능 기부자와 연계해 특허 선행 기술조사와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양남 주상 전립방 등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경주가 3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맑은 하늘에 낮 기온 20도를 넘어가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 최고 21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늘 자외선 농도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보호 안경과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에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